토트넘은 이제 시즌이 시작되기까지 4번의 프리시즌 경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먼저 토요일 밤 7시에 비셀 고베와의 친선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 오늘 새벽에 선수들이 비행기를 탑승하고 일본으로 떠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소름이는 승무원인지 구단 스태프인지 인사를 하면서 일본에서 만나자라고 형식적인 인사를 했습니다. 잠깐 이 투어 경기에 대해서 전해야 할 게 있는데, 먼저는 토트넘 구단 측에서 공식적으로 힐과 레길로는 이적을 해야 해서 아시아에 가지 않는다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되는 선수지만 이적이나 임대, 토트넘 1군에 합류할 수 없는 선수들도 더 있을 텐데 굳이 레길론과 힐은 확정을 시켜버렸네요. 힐은 2년 전에 우승컵도 들었었고 토트넘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뿐 라리가 가서 보통 정도의 활약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외의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제드 스펜스인데요. 제드 스펜스의 대반전이 일어날지 지켜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분명 엔지 감독 그림에 없는 선수인 줄 알았죠. 3년 전 구단이 영입했을 때 콘테는 대놓고 외면해버렸죠. 너무 외면되어 있으니까 엔지 감독이 부임되고 나서 자연스럽게 그 역시 외면했습니다. 어떤 유형의 선수인지도 몰랐을 수 있어요. 스펜스는 프랑스로 임대를 보냈습니다. 영입 실패 선수니까 임대를 통해서 다시 팔려고 하는 걸 텐데 시즌을 마치고 스타드 렌에서 영입을 포기하면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죠. 비싼 선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토트넘의 골칫덩이가 되었는데 유로와 아메리카 대회로 인해서 주전 선수들이 대거 이탈을 하면서 우연치 않게 기회가 왔습니다. 선수 부족으로 스펜스가 프리시즌 경기 출전할 기회가 생겼는데 엔지 감독 전술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최소한 에메르송보다는 더. 그리고 한 골 1도움도 기록했습니다. QPR과의 경기에서도 역시나 준수한 활약을 했죠. 그러면서 스펜스가 변수가 생겼습니다. 본래도 공격적인 풀백이라서 콘테는 아예 외면했고 투박함과 패스 능력이 아쉽다는 평가였는데 엔지 전술에는 맞는 유형이고 롱킥 말고는 선수들과의 연계 패스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각성하고 훈련 태도만 괜찮다면 포로의 백업으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당연히 그레이가 수미를 한다는 전제죠. 그리고 4월에 수술을 했던 우도기가 드디어 얼굴을 보였습니다. 프리시즌 때는 보이지도 않았는데요. 아직 재활을 하고 몸 상태를 끌어올려야 할지 아니면 아시아 투어를 통해서 경기 감각을 찾으려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히샬리송이 출연을 했는데 히샬리송은 부상도 없다고 했는데 프리시즌 2경기에서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가잖아요. 스트라이커 영입설이 끊이지 않고 최근엔 팀토크에서 솔랑케 영입 의지가 있다고 나오는데 이 정도면 영국 매체들도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다 만드는 거 아닌가 의심됩니다. 아니 히샬리송 쓸 거면 프리시즌에 출전시켜서 점검을 하던지 안 쓸 거면 힐과 레길론처럼 내놓던지. 그런데 아시아 투어는 아무렇지 않은 듯 참석을 하네요. 히샬리송은 지난 프리시즌 때 가장 좋은 활약을 했던 선수 중 한 명이죠. 손흥민은 절친 벤 데이비스와 함께 자리를 했고 메디슨과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토트넘 아시아 투어는 총 3경기입니다. 주말 일본 경기를 마친 후에 31일 수요일 저녁 8시에 K리그 올스타 팀과 경기하고 이후 주말에 바이에른 뮌헨과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최근 소식들에서 양팀 모두 주요 선수들이 이탈을 하면서 싱거운 경기가 될 상황이 되었는데요. 토트넘은 주전 센터백인 로메로와 반더벤이 한국에 오지 않기로 정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뮌헨은 케인, 알폰소 데이비스, 우파메카노, 코망이 아시아 투어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콤파니 감독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선수들이 컵 대회에는 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설마 런던에 갖는 평가전에서도 출전을 안 하는 건 아니겠죠? 그 경기는 케인 내주면서 토트넘 홈에서 한 경기를 치르기로 한 협약이었는데 마치 케인컵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참석을 안 한다? 위반이 될 겁니다. 당연히 그 경기로도 수십억의 수익이 있으니까 토트넘에게 중요했을 테고요. 아시아 투어에서는 반더벤이 안 온다는 게 가장 아쉬운 부분 중 하나가 되겠네요. 팬들이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말이죠. 이제 리그가 개막하기 약 30일 남은 상황이고 이적 시작 마감은 40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 생각보다 시간은 많이 남긴 했는데 괜히 초조해지네요. 토트넘은 아직까진 영입 소식이 없습니다. 지난 시즌에 케인이 갑작스럽게 이적을 했을 때도 8월 11일이었거든요. 자, 시즌을 앞두고 마이클 오웬에게 시즌 전망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프라임 카지노와의 인터뷰에서 마이클 오웬은 상위 3클럽은 맨체스터 시티, 아스날, 리버풀일 것이며 4위는 뚜렷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별로 기대되지 않고 첼시는 새 감독과 함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토트넘이나 심지어 다시 아스톤 빌라가 4위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다. 펩 과르디올라가 떠나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지만 그는 너무 뛰어나서 현재 그가 있는 동안에는 그 어느 팀도 이기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즌 상위권 팀들이 특별한 변화가 없고 그렇다고 토트넘이 저들의 전력에 맞불을 놓을 대단한 영입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예상 가능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토트넘은 또 4위에서 5위, 아니 맨유, 첼시, 뉴캐슬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토트넘은 현재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전력입니다. 한순간이면 폭삭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후반기에 선수들이 부진했다는 핑계도 있지만 상대 팀들에게 전술이 읽혀버린 것도 컸거든요. 네.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알아야 할 것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의 커리어상 만만한 팀들을 이겼던 감독이지 상위 레벨을 무너뜨렸던 감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급의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모든 팀들이 만만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고 우승시킬 수 있는 감독입니다. 하지만 최상급의 선수들, 즉 우승 경쟁하는 팀들과 선수 레벨이 비슷하지 않다면 엔지 감독에게 크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경험 부족이고 그게 현실이죠. 엔지 감독의 업적은 J리그 우승, 호주 아시안컵 우승, 월드컵 진출, 스코틀랜드 우승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솔깃한 엔지 감독의 과거 이력이 있는데요. J리그에서 우승했을 때입니다. 엔지 감독은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하고 요코하마의 러브콜로 감독직을 수락을 했는데 요코하마는 그 전 시즌에 5위를 했던 팀인데 엔지 감독이 이끌면서 자신의 공격 축구 철학을 그대로 대입하면서 12위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선수들이 적응을 못하면서 조직력이 갖춰지지 않고 특히 수비에서 실점이 많았습니다. 34경기 56실점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차에 선수 보강과 함께 조직력이 갖춰지면서 12위였던 요코하마가 바로 15년 만에 우승을 해버리는 기염을 토합니다. 이건 의미하는 바가 크죠. 토트넘은 아무리 구단이 선수 영입권을 가지고 있어도 엔지 감독과 보완해야 할 점들을 얘기를 나눌 텐데 엔지 감독이 대놓고 구체적인 우승이 목표다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그의 말에는 꿈이 매우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올인하겠다고 하는 거 우승 말고는 없죠. 전력상 12위 팀이 우승할 수 있다는 분위기는 당연히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엔지 감독은 그 일을 해내고 말았습니다. 지난 시즌 전반기에 토트넘이 상위권에 있을 때도 운이라고 하는 팬들은 없었고 해외 언론에서조차 조심스럽게 우승 도전이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전제는 주요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하는 일이 없어야겠죠. 이 또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지난 시즌 맨시티가 우승할 수 있었던 건 주요 선수들이 이탈을 해도 메꿀 수 있는 스쿼드였기 때문이죠. 아스날이 2년 연속 우승 경쟁과 함께 2위를 할 수 있었던 거 모두 주요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아스날이 사카, 웨데구르 혹은 라이스가 이탈한다? 그 중에 한 명만 빠져도 우승 경쟁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3명은 모두 전경기 출전이었습니다. 주전 수비수 살리바와 마갈량이스도 전경기 출전과 36경기 출전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상이 없다는 것도 팀 성적을 크게 좌지우지합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전경기 출전 선수는 비카리오 골키퍼 빼고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 시즌 유독 부상이 이탈도 많았던 토트넘, 엔지 감독 전술을 충분히 익혔고 노하우도 생겼을 테니 어린 선수들이 한 단계 성장하면서 부상 최소화되어서 올 시즌 사고 쳐주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